여러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김복순이 78해를 이 세상에서 버티다가 어느 겨울 새벽에 눈을 감았어요. 어디서 죽었냐고요? 별것도 아닌 데서 죽었어요. 내가 40년을 국밥 끓이던 시장통 작은 가게, 그 기름때 낀 좁은 부엌 바닥에서 그냥 툭 하고 쓰러졌어요. 오른손에는 국자를 쥐고 있었고 솥단지에서는 새벽부터 고운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참 볼품없는 마지막이지요? 맞아요. 근사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평생을 부엌에서 국물 냄새 맡으며 산 사람이 부엌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으니 이보다 더 나다운 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진짜 기막힌 일은 죽고 나서 벌어졌어요. 눈을 떠보니 시장이 아니었어요. 사방이 뿌연 안개였고 발밑은 축축한 흙길이었어요.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시냇물인지 누군가 우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내 앞에 사내 하나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텅 빈 우물 같은 눈이었어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다른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요. 김복순, 사내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쇠가 긁히는 것 같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때가 됐소. 나를 따라오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릎이 풀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지요? 근데 나는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 딱 하나였어요. 잠깐만요. 우리 가게 가스불. 내가 국 끓이다 쓰러졌는데 그 불 누가 껐어요? 혹시 안 껐으면 가게 다 타겠는데. 사내의 텅 빈 눈에 처음으로 뭔가가 스쳤어요. 당혹감이라고 해야 할까? 어이없음이라고 해야 할까? 당신은 지금 죽었소. 가습을 걱정할 때가 아니오. 아이고, 죽었으면 더 걱정이지. 내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시장에 불이 나면 옆에 순대국 파는 영수 아저씨네까지 다 타버린다고요. 제발 누가 좀 확인해줘요. 사내가 한참을 나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은 꺼져 있소. 당신이 쓰러지면서 솥이 엎어져 국물이 가스레인지를 적셨소. 아이고, 내 사골 국물. 새벽 4시부터 12시간을 곤 건데 나는 진심으로 아까웠어요. 등뼈 하나하나 발라내고 거품 걷어내고 소금 간 맞추고 그 정성이 부엌 바닥으로 다 흘러갔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내가 지팡이로 땅을 한번 내리치더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승 얘기는 하지 마시오. 갈 길이 멀소. 그래서 나는 그 사내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안개 속을 걸으면서 나는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원래 내가 입이 좀 많거든요. 시장에서 40년을 사람들 상대하며 살았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오히려 몸에 병이 나요.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따위는 없소.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야, 이 사람아, 이래요? 굳이 부르려면 현이라 하시오. 현이라. 좋은 이름인데요. 현 씨, 이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000년.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3,000년? 3,000년 동안 쉬지도 않고 죽은 사람 데리러 다녔어요? 그렇소. 휴가도 없어요? 없소. 야근 수당은요? 현이라는 사내가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봤어요. 당신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요. 나는 웃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3,000년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현의 창백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누군가 안쪽에서 쿵 하고 두드린 것처럼요. 하지만 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앞으로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 김복수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무슨 대단한 재주도 없어요. 22살에 시집와서 29에 남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지요. 남은 건 7살짜리 아들 하나, 그리고 5살짜리 딸 하나. 돈도 없고, 친정도 어려웠고, 시집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고요? 솥을 샀어요. 집 근처 시장 귀퉁이에 자리 하나를 얻어서 아침 4시부터 뼈를 삶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냄비도 작고 국물도 맹탕이고 손님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한번 드셔보고 이거 그냥 물이네 하고 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왜냐고요? 두 아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 작고 따뜻한 숨소리가 들리는 한 나는 쓰러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국물이 진해졌어요. 단골이 생겼어요. 시장 사람들이 추운 겨울 아침에 내 가게 앞에 줄을 섰어요. 나는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누군가 내가 끓인 국밥 한 그릇 먹고 살 것 같다 하는 그 얼굴을 보는 게 좋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국밥만 끓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운 노인네가 오면 국물을 더 퍼줬고 새벽같이 일하러 나온 막노동꾼 아저씨들한테는 깍두기를 리필해줬어요. 어느 날은 사복 입은 경찰이 와서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하염없이 울고 있길래 나는 아무 말 없이 계란 하나를 더 얹어서 내밀었어요. 그 아저씨가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날 그 계란 하나가 저를 살렸어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 필요한 건 밥만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누군가 나를 봐주고 있다는 걸, 그걸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걸 계란 하나로, 국물 한 국자로, 깍두기 한 접시로 해왔던 거지요. 40년 동안 현 씨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걸었더니 어느새 길이 넓어지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보였어요. 다 왔소. 현이 처음으로 내 쪽을 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조금, 아주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까보다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큰 문을 올려다봤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70평생을 두려워도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걸어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까마득하게 넓은 대전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바닥은 검고 차가운 돌이었어요. 좌우로 무장한 신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한가운데 높다란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염라대왕이었어요. 여러분, 염라대왕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나는 무서운 도깨비 얼굴을 상상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무섭기보다는 어떻게 말하지 무거운 분이었어요. 수만 년의 세월이 그 얼굴에 다 쌓인 것 같은 한없이 무겁고 피로한 눈빛이었어요. 판관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김복순, 나이 78. 생업은 국밥집 운영. 앞으로 나오라.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염라대왕이 두꺼운 명부를 천천히 펼쳤어요. 그 눈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더니 굵은 눈썹이 스르르 모였어요. 나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어요. 김복순, 너는 살아생전 국밥 장사를 했다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 음식을 팔았고, 예, 그것이 선행이라 할 수 있겠느냐? 돈을 받고 한 일이잖느냐? 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대왕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전이 조용해졌어요. 판관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심판받는 자가 염라대왕한테 먼저 질문을 하는 일은 흔치 않은 모양이었어요. 염라대왕이 손을 들어 허락했어요. 말해보거라.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 치료하고 돈 받으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건가요?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고 월급 받으면 그건 가르침이 아닌 건가요? 대전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염라대왕이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계속해보거라. 저는 돈을 받고 국밥을 팔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돈만 받은 게 아니에요. 새벽같이 나와서 추위에 떨며 일 나가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드렸어요. 월세 못 내고 속이 새카맣게 탄 채로 밥도 못 먹은 청년한테 그냥 드린 날도 있어요. 외로워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내 가게 구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한테 두부 하나 더 넣어드린 날도 있어요. 그 돈값이 얼마나 됐겠어요? 하지만 그게 그분들한테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됐다면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염라대왕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명부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이 여자의 명부에는 받은 것보다 내어준 것이 더 많구나. 판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대왕님, 하오나 기록에 보면 이자가 딸과의 관계에서 오랜 세월 원망을 품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나한테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딸아이가 25살에 갑자기 캐나다로 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편지 한 장 남기고 엄마가 국밥집만 하느라 나를 제대로 봐준 적이 없다고. 나는 엄마한테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 편지를 받고 나는 오래 울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오래 원망했어요. 내가 그 애를 위해 얼마나 많은 새벽을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겨울을 홀로 견뎠는지, 그걸 왜 몰라주냐고. 그 원망이 10년을 넘게 갔어요. 딸이 연락을 해와도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명절에 와도 밥 먹으면서 말이 없었어요. 내 입으로는 괜찮아, 잘 살아라 했지만 눈빛은 그게 아니었겠지요. 염라대왕이 나를 바라봤어요. 김복순, 그 원망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있어요. 말해봐라. 나는 그 애를 원망했어요.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대왕님. 나는 그 원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판관이 붓을 놓치며 소리를 냈어요. 뭐요? 원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원망이 생긴 거예요.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아팠던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아픔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흘려보낼 줄을 몰랐던 거지요. 그게 나한테도 그 애한테도 아프게 한 거예요. 그건 잘못했어요. 염라대왕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봤어요. 너는 스스로 허물을 인정하는구나. 예.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새벽마다 솥단지 앞에 서서 오늘도 버텨보자 했던 사람이에요. 대전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염라대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다. 김복순, 내가 이곳에 온 망자들을 수없이 심판했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제 허물을 인정하면서도 기죽지 않는 자는 드물었다. 내게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기회요? 이 저승에서 가장 고통받는 곳, 지옥의 밑바닥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내게 할 말이 있다면 들어주겠다. 나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현이 나를 이끌어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열기, 타는 냄새, 그리고 소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불이 끓어오르는 구덩이에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렸고 칼날 같은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며 떨었어요. 그 얼굴 하나하나에 절망이 새겨져 있었어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마다 자기 고통에 갇혀 옆 사람이 죽어가든 살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시장이 생각났어요. 경기가 바닥을 칠 때, 손님이 뚝 끊겼을 때, 옆 가게가 폐업하고 또 옆 가게가 폐업하던 그 시절. 사람들이 서로 눈을 피하고 말을 잃고 각자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던 그 시절.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 시장통이 이미 지옥이었어요. 나는 현을 돌아봤어요. 현 씨, 저기 저 사람들 언제부터 저러고 있어요? 저마다 다르오. 짧으면 수십 년, 길면 수백 년. 밥은 먹고 있어요? 현이 또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여기는 밥을 먹는 곳이 아니오. 배는 안 고파요? 육신이 없으니 배가 고프지는 않소. 나는 그 불구덩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육신의 배는 고프지 않을지 몰라도 저 사람들 마음의 배는 얼마나 고플까. 나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래 고통받는 건 불이 뜨거워서만이 아닐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아서,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그 외로움이 고통을 천배 만배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닐까? 나는 결심했어요. 현이 말릴 틈도 없이 나는 불구덩이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손을 입에 모아 시장통에서 손님 부를 때처럼 크게 외쳤어요. 거기 여러분, 오늘 국밥 드실 분. 지옥이 멈췄어요. 글자 그대로예요. 비명이 멈추고 울부짖음이 멈추고 채찍 소리가 멈추고 모든 것이 딱 멈췄어요. 수백 수천 개의 눈이 나를 향했어요. 현이 달려와 내 팔을 잡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는 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 씨, 저 사람들 눈 보여요? 저 사람들 지금 처음으로 자기 고통에서 눈을 뗐어요. 현이 망자들을 돌아봤어요. 맞았어요. 수백 년을 자기 고통에만 갇혀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밖을 봤어요. 아주 멍하고 어리둥절한 얼굴로요. 누군가 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국밥은 무슨 국밥이야, 할망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남한테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다 빼앗겼다고. 그런 나한테 국밥 타령이야? 나는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억울하셨겠다. 진짜로. 그 억울함 나 아마 다 이해 못해요. 나는 그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지금 그 억울함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번이라도 쳐다본 적 있어요? 사내가 굳어졌어요. 저 불 속에 있는 사람, 당신보다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당신 옆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 덜 아플 것 같아요? 억울함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못 보는 동안 우리는 각자 그 억울함이라는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방이 바로 지옥이에요. 누가 만들어준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잠근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딸아이가 상처를 주고 떠났을 때 나는 내 억울함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방 안에서 나는 10년을 살았어요. 그 10년 동안 딸아이도 혼자 그 방 안에서 살았을 거예요. 우리 둘이 각자 방 안에 갇혀 있는 동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불구덩이 맨 앞에 있던 중년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아들한테 원망을 품고 죽었어요.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들도 힘들었겠다. 아들도 몰라서 그런 거겠다. 그 울음이 번졌어요. 한 명이 울기 시작하자 옆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옆 사람이. 이번에는 절망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녹아내리는 울음이었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게 봄에 얼음이 녹듯 그렇게 천천히 흘러내리는 울음이었어요. 나는 그 울음 속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눈물이요. 이게 국밥이에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나는 다시 말했어요.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으면 속이 채워지잖아요. 마음이 고플 때는 이렇게 꽁꽁 묶여 있던 게 녹아내려야 속이 채워져요.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이 눈물이 수백 년을 굶은 여러분 마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국물이에요. 그때 나는 현을 돌아봤어요. 현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그 창백한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현은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손으로 뺨을 만져보더니 손바닥에 묻은 눈물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나는 3000년 동안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소. 나는 현한테 다가가서 솔직히 말했어요. 현 씨 3000년 동안 혼자 이 많은 사람들 고통을 곁에서 지켜봤잖아요. 울만하지요. 많이 외로웠겠다. 현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는 현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줬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혼자 밥 먹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 줬어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현한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염라대왕이 직접 내려온 거예요. 염라대왕이 지옥을 둘러봤어요.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망자들, 그리고 눈물 흘린 저승사자. 염라대왕이 나를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복순, 너는 어째서 두렵지 않으냐?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는 생각해 봤어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대왕님. 저 떨려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새벽 4시에 솥 앞에 설 때마다 무서웠어요. 오늘은 손님이 올까? 이달 월세는 낼 수 있을까? 애들은 잘 크고 있나? 근데 무서운 채로 불을 켰어요. 무서운 채로 국물을 저었어요. 무서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섭다고 안 하는 것만 아니면 돼요. 염라대왕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의 삶에서 가장 빛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준 것들이다. 국물 한 국자, 계란 하나, 깍두기 한 접시. 그것들이 이 명부에 별처럼 박혀 있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그냥 매일 솥 앞에 서서 오늘 오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별처럼 남아있다는 게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염라대왕이 판관을 보며 말했어요. 이 여자를 극락으로 보내라. 나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 잠깐만요. 대전이 또 조용해졌어요. 저 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화를 못 받은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밥 먹었냐고 한 번 더 물어볼 걸 그랬어요. 예쁘다고 한마디 해줄 걸 그랬어요. 염라대왕이 아주 오래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어요. 입가에 피어난 그 미소는 수만 년의 무거운 세월이 잠깐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미소였어요. 그 말을 직접 전하고 싶으냐? 예. 돌아가거라.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하얀 빛으로 번졌어요. 그리고 나는 깨어났어요. 부엌 바닥이 차가웠어요. 국물 냄새가 났어요. 멀리서 시장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국자를 집었어요. 솥이 엎어져 있었어요. 가스는 꺼져 있었어요. 나는 다시 가스를 켰어요. 샛별을 꺼냈어요. 물을 채웠어요. 불을 올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딸아이한테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솥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는 목이 메어서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밥은 먹었어? 딸이 전화기 너머로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울었어요. 솥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 못한 사람, 고맙다고 말 못한 사람, 미안하다고 전하지 못한 사람. 오늘 이야기를 덮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당장 거창한 화해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솥에 불이 꺼지지 않는 동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 나 김복순이 저승까지 갔다 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마음이 무거운 분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성불하십시오.